자, 갑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생명과학이고요. 생명과학에서 사람의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돌연변이. 사람의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돌연변이라는 건 뭐야라는 거지. 책에는 좀 어렵게 써 있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염색체나 유전자가 변해서 돌연변이라고 한다. 좀 어렵게 써 있죠. 유전병,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병의 원인이 된다. 사람의 유전병,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으로 사람의 유전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바꿀게요. 자, 돌연변이. 부모에게 없었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지. 물론 저거 하면 안 돼. 물론 열성 형질, 부모에게 없었던 형질이 나타나는 건 열성 형질도 있겠지만 그 얘기 말고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열성 형질 아니고 유전자 형질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경우지. 알겠네. 그래서 돌연변이는 쉽게 설명하면 부모에게 없었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야. 돌연변이는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부모에게 없었던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지.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변이는 뭐지? 외형적 특징이지. 돌연은 그냥 새롭게 나타나는 거야. 돌연변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건 없죠. 자, 갑니다. 우리 책에 좀 어렵게 설명돼서 쉽게 가겠습니다. 자, 돌연변이 갑니다. 돌연변인데 아주 중요한 거야. 자, 돌연변이를 분류해 나갈 거야. 어떻게 분류해 나갈 거냐면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야. 분류합니다. 돌연변이는 두 가지로 분류할 거야. 돌연변이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이렇게 분류할 거야. 첫 번째, 뭘로 분류해? 염색체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 염색체가 이상해. 염색체 이상. 염색체가 이상한 경우 돌연변이가 나타나. 됐니?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가 이상해지는 거야. 두 번째, 오늘은 이건 못할 것 같아. 유전자가 이상해. 유전자가 이상한 거야. 유전자가 이상.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냐,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오늘 말고 외울 거야. 어떤 유전병이 나타났어. 그럼 시험 문제는 다 그거야. 그냥 봐.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뭐야? A 유전병이 나타났어. 그거 쭉 나타나는 거야. A 유전병이 나타났어. 그럼 보기 질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 A 유전병은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야. A 유전병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야. 뭐야?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야. 돌연변이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돌연변이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나니? 염색체가 이상하냐? 유전자가 이상하냐?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면 오늘 수업할 건 유전자 이상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수업할 건 염색체 이상인데 이제 외워. 염색체 중에서도 염색체 수가 이상하니? 염색체 수, 개수 말하는 거야. 수가 이상하니? 염색체 수가 이상한 애들이 있어. 염색체 수가 하나 둘 많거나 하나 둘 적어.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타나냐? 또는 염색체 모양이 이상하냐? 염색체 모양이 이상하냐? 됐니? 염색체 모양이 이상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분류는 간단한 거야. 돌연변이는 염색체 이상이야. 근데 염색체 이상 중에서도 염색체 수가 이상하니? 염색체 모양이 이상하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건 얘가 어렵고 굉장히 쉬운 건 얘가 쉬운 거야.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거 해봅시다.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건 아주 쉬워요. 자, 해볼게요. 원인은 배우고 원인은 시험에 안 나와. 이 원인은 어디 나오냐면 그 생명과학 2에 가서 배우는 거야. 원인은 알겠니? 우린 결과만 생명과학 1에 있어. 근데 과정은 카우스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해볼게. 첫 번째, 생식세포 생성 과정이야. 잘 봐라. 그 다음에
그럼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야. 몇 번 할까? 7번. 됐니? 5번 하자. 5번. 5번 생세포야. 생세포에 있는 5번 염색체만 그린 거야. 23번, 23번까지 있는 염색체 중에서 22번과 성염색체 중에서 5번 염색체야. 자,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이제 알고 있지? 무슨 기와? 무슨 기야? 지. 원기지. 자, 지투기 갑니다. 아, 지원기 때 요 모양이지. 그럼 지투기 갑니다. 지투기 갑니다. 지투기. 지투기 갑니다. 지투기. 자, 요거 지투기지. 요거 지투기야. 됐어요? 지투기. 복제된 거지. 요 사이에 무슨 기가 있으면 돼? S기 있으면 되겠지. 요건 다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지투기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무슨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지. 자, 간다. 상동 염색체가 얘네들이 한번 붙어. 됐니? 얘네들이 한번 붙지. 뭐 할 때? 세포 분열 과정 통해서 M기가 때. 그래서 전기 때 보면 얘네들이 붙어. 얘네들이 붙는 걸 뭐라 부르지? 그렇지.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 그립니다. 확대돼서 이가 염색체를 그리는 거야. 확대해서 이가 염색체를 확대해서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니? 이가 염색체의 다른 이름이 뭐지? 사분 염색체야. 염색 분체가 4개라 그래서.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봐. 염색체 모양 이상할 때 언제 일어나냐면 선생님 봐야 돼 이제부터. 자, 영원아 간다. 얘가 이가 염색체지. 이가 염색체가 세포가 붙었다가 떨어지지. 얘가 왜 붙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가 염색체가 왜 형성되냐면 모든 생물은 자손한테 뭐 되고 싶어? 유전자가 다양해지고 싶지?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되면서 상동 염색체끼리 꼬여 이렇게 다리가 꼬여. 다리가 꼬여서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자손한테 가면 그냥 다 과정은 생략할게. 정상적으로 자손한테 가면 상동 염색체한테 노란 거를 주거나 내 자손한테 상동 염색체에 하얀 것만 주겠지. 이렇게 생세포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5번이면 5번.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꼬였다 꺼내지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 거, 노란 거, 하얀 것과 노란 것이 약간 섞여 있는 거, 노란 것과 하얀 게 좀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때? 훨씬 유전적으로 뭐한 놈이 만들어져? 다양한 놈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을 생명과학 2 가서 배워. 그런 걸 교차라 그래. 교차. 얘가 이렇게 꼬이는 걸 교차. 그 교차되는 비율이 있어. 그런 걸 교차율 그래. 그 교차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자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거야. 생물은 그렇게 뭐 되어 왔어? 진화되어 왔겠지. 그래서 자연 환경이 수많이 변해도 살아남는 거란다. 진화돼서. 어디 가냐? 고민 있냐? 멀리 가는데? 이렇게 꼬이는 걸 뭐란다고? 교차. 알겠니? 교차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교차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유전적으로 그렇지. 다양해진다고. 생물체가.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져서 살아남은 거잖아. 우리 인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이러면 다 했어. 됐죠? 그러면 이제 가자. 이게 원리야. 원리를 알았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교차가 되면서 모양에 문제가 생겨. 모양에 문제가 생긴다고. 자, 봐. 아까 그림 갈게. 그럼 얘네들이 교차돼서 원하는 건 어떤 걸 원해? 얘가 가서 띠용 하고 여기에 노란 게 와서 이렇게 짠 하고 붙으면 유전적으로 훨씬 다양한 염색체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얘가 쫑 잘려가지고 어떻게 돼? 노란 게 와서 붙어야 될 줄 알았는데 노란 게 와서 붙지 않았어. 없어졌어. 응?
잘린 게 와서 자리를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꿨어. 하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잘렸어. 그러니까 이 생세포가 만약에 정자야, 얘가 정자인데 정자의 5번 염색체가 잘린 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정자가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났지. 그럼 얘는 5번 염색체가 잘린 애가 태어난 거지. 염색체 뭐가 달라? 모양이 이상한 거야. 알겠니? 이걸 염색체 모양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름은 이따 할 거야. 얘만 봐, 얘만 봐.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아까 원하는 건 이런 거지. 오, 이런 거잖아. 원하는 건. 됐어요?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 여기 와서 노란 게 와서 달라붙어야 되겠지. 근데 내 거는 그대로 있는데 아까 저기서 잘린 노란 게 와서 나한테 와서 붙었어. 어? 아, 노란 게 잘려가지고 와서 됐니? 잘린 대로 와서 붙어야 되는데 안 잘린 놈한테 와서 노란 게 와서 붙었네? 그러면 요 유전자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립유전자겠지? 대립유전자일 거 아니야. 대립유전자란 말 우리가 맨날 써서 알잖아. 여기서 만약에 뭐 할까? A, 라지 A, 라지 B, 여기 라지 D가 있으면 여기는 스몰 A라든가 라지 B라든가 스몰 D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라지 B가 있는데 여기에 스몰 A, 여기 라지 B, 여기에 스몰 D 유전자가 또 와서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야. 있었던 유전자인데 이 대립 유전자가 잘린 놈이 여기 와서 또 붙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교차돼서 잘렸지. 이게 반대편에 와서 붙어야 되는데 잘린 놈은 안 잘렸어. 이놈이. 안 잘린데 이쪽에서 잘린 놈이 가서 붙어버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야? 유전자, 염색체 모양이 이상할 거 아니야. 됐니? 이런 걸 염색체 모양 이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용어 좀 쓸까? 잘려서 사라졌지. 이런 걸 결실이라 그래. 근데 있는데 또 와서 붙었지. 이런 걸 중복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이상하는 원인은 이가 염색체 형성에서 교차될 때 그렇구나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또 4개 있어. 이름 다 이왕 시작하니까 이름 쓰자. 4개 있어. 4개. 됐어요? 뭐 있어? 자, 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갈게. 원인은 다 설명해 준 거야. 그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자 봐. 요거 이름 하나 외워. 결실의 대표적인 게 뭐야? 고양이 울음증후군 5번 염색체 결실이야. 5번 염색체가 잘랐어. 나이가 태어난 거. 5번 염색체가 결실된 거. 고양이 울음증후군. 옛날 표현으로는 혹시 어떤 책에는 묘성증후이라고 써있는 책도 봤어. 근데 요즘은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묘성, 묘자가 고양이 묘자다. 한글화 시켜서 고양이 울음증후군.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울어야 돼? 애가 없어서 어떻게 울지? 응애 이렇게 울지? 애기가 응애 이렇게 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태어날 때 어때? 야옹 이렇게 우는데. 야옹이 이상하다. 그지? 너무 이상하다. 야옹 그러냐? 안 되나? 그지? 이렇게 우나? 그래서 약간 고양이 울음처럼 울면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야. 묘성증후군이야. 굉장히 심각한 병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염색체 5번 염색체가 떨어져서 심장 기형이고 오래 못 살아.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이야. 윌리엄스 증후군이 몇 번이다? 7번이었나? 7번 염색체인가 그럴 거야.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윌리엄스 증후군도 마찬가지야. 윌리엄스라는 사람한테서 처음 발견했어. 알겠어요? 이런 걸 말한다고? 염색체 모양 이상 중에서 뭐라고? 결실. 특정한 염색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실. 그럼 결실하고 얘가 세트지? 반대쪽에 와서 또 붙어서 어떻게? 중복이라 그래. 중복. 염색체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또 새로운 염색체가 와서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가 중복된다. 그래서 중복. 자, 요 2개는 좀 쉽지? 요 단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까 한글도 많이 틀렸다 그랬지? 요거 갖고 여러분들 많이 낚아. 뭘 낚냐면 여기하고 전자가 좀 다른 거야. 여기하고 전자.
됐니? 여기하고 전자 뭐냐면 봐봐. 여기는 여기 역자가 혹시 한자인데 무슨 역자 써있네? 역자가 무슨 역자야? 그렇지. 뒤집다라는 뜻이야.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지. 야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이제 제일 뭐죠? 역전 홈런, 뭐 역전타, 역전 안타, 역전 뭐하다? 뒤집는다. 지고 있었던 팀이 거꾸로 뒤집는 거 이걸 역전이라 그러지. 거스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잘 봐. 아까 잘려. 그래서 뭐야? 와서 붙어야 되지. 노랑이가 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붙어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와서 붙어버려. 이렇게. 반대로 와서 붙는 거야. 그래서 잘려서 제자리에 와서 붙기는 붙었어. 근데 얘네들이 와서 뒤집어져서 붙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을 역자를 쓴 거야. 알겠니? 그 유전자 순서가 뭐야? 바뀌어버린 거지. 됐니? 염색체 뭐야? 모양 이상이야. 알겠니? 역, 위. 그러면 여기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뭐야? 전자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혹시 맨날 틀려와갖고 실수했다 그러는데 잘 봐. 용어만 알면 돼 얘는. 자 봐.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자야. 전자. 전자가 뭘까? 전좌. 떨어져서 어디서 해야 돼? 잘 봐. 얘네 둘이 이가 염색체고 이가 염색체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교차가 일어나야지. 그럼 하나가 똑 떨어지지. 근데 이 떨어진 놈이 아주 엉뚱한 데 가서 붙는 거야. 잘 봐. 아까 얘하고 상동 염색체였어. 그럼 여기서 떨어진 놈이 노란 걸로 바꾸자. 이 노란 거하고 하얀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상동 염색체니까 여기서 떨어진 놈하고 요 노란 놈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떨어진 놈이 전혀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는 거야. 이렇게 떨어진 놈이 전혀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옮겨갈 전자야. 알겠니? 완전히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인데 이 떨어진 놈이 엉뚱한 놈한테 가서 달라붙는 거야. 전좌. 여기는 같은 상동 염색체인데 뒤집어서 붙는 거. 뒤집어졌다 그래서 여기인 거고 전자는 이동해 간 거야. 엉뚱한 대로. 알겠니? 이런 걸 우리 뭐란다고? 염색체 모양 이상이야. 알겠니? 염색체 모양 이상하는 거야. 그럼 이 결실, 중복, 전자 여기는 염색체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이걸로 시험 내면 거의 내가 90% 낚여. 어떻게 낚일 수 있는지 봐. 너희들 한글도 계속 틀린다는 학생들 봐. 얘는 염색체 수 이상에는 결실, 중복, 전자 여기가 있지. 됐니? 얘네들은 상은 정상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핵상은 정상이야. 핵상이 이상이야. 핵상의 변화가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핵상은 뭐야? 염색체. 그렇지, 수. N이냐, E냐를 말하는 거잖아. 얘는 EN이냐, N이냐를 나타내는 게 핵상이잖아. 그럼 얘는 핵상은 이상해, 안 이상해? 핵상은 안 이상해. 나 분명히 가르쳐줬죠? 또 시험 보다가 분명히 또 틀리면 핵상은 안 이상해. 그럼 얘는 뭐가 이상한 거야? 그렇지. 핵형 이상해. 핵형 이상한 거야. 형. 그래서 얘는 핵형 이상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핵형이 이상하다고. 됐니? 나무나 핵형이 뭐야? 핵형이 뭐야? 그렇지.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거야. 핵형이 이상한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정상이 아니야. 엄청 정상이야. 염색체 수는 엄청 정상인 거야. 염색체 수는 뭐라고? 엄청 정상입니다. 엄청 정상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짠, 갑니다. 책을 좀 왔다 갔다 할게. 요즘 이런 애들 잘 태어나 안 태어나? 잘 안 태어나.
잘 안 태어나는 거야. 좀 왔다 갔다 할게. 자, 갑니다.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 태아의 유전병 진단법이야. 자, 제일 처음에 양수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양수검사가 뭐야? 양수가 뭐야?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야. 야, 너희들 전부 다 어디서 살았어? 양수에서 살았어. 한 10달 동안은. 날짜로는 270일이야. 근데 이 안에서 뭐해, 아이가? 자라. 아이가 성장할 거 아니야. 조그마한 때는 뭐 때? 8cm였어, 처음에. 8cm였던 애가 막 몇 킬로 되지? 한 2kg 정도까지 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 아이의 뭐가 떨어져 나와?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각질, 머리카락. 알겠니? 그러니까 양수에는 뭐가 있어? 아이의 체세포가 있는 거야. 그 양수를 채취해서 아이의 체세포를 꺼내. 그리고 그 체세포를 배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세포, 태아 세포를 뭐 하는 거야? 핵형 검사를 하는 거야. 핵형 검사. 우리 배웠잖아. 핵형 검사 표지 배웠지? 이게 핵형 검사 표지야. 그럼 여기서 쭉 이 핵형 검사 표지를 분석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 얘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지, 상동 염색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어? XX인지 XY인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양수 검사를 통해서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핵형 분석을 했다는 건 뭐야?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아까처럼 말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든가 월리엄스 증후군이라든가 됐니? 그 다음에 결실 이런 거 잘 안 태어나는 거야. 요즘 애들 대부분 어디서 나? 산부인과에서 낳잖아.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양수검사 때가 되면 한 3개월 짜고 되면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해준단 말이야. 야, 이 말이나 너희들한테는 별로 중요치 않아. 옛날엔 좀 중요했는데 뭐 했어? 육모막 검사야. 육모막 검사도 똑같은 거야. 육모막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이 있어. 아이의 몸 말고 됐니? 육모막이라는 건 엄마 탯줄이지. 애기 탯줄 있지. 엄마 탯줄하고 애기 탯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는 모체의 세포고 하나는 태아의 세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모막이라는 건 태아의 세포를 말하는 거야. 탯줄에서. 그럼 이거를 딱 띄어낸자고. 그러면 뭐가 더 좋아? 아, 얘보다도 얘가 훨씬 더 어때? 정밀할 거 아니야. 진짜 어디서 꺼낸 거야? 그렇지. 태아의 세포에서 꺼낸 거 아니야. 탯줄이지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은 방법을 해서 해보니까 뭐가 좋은 거야? 핵형 검사를 한 거지. 핵형 검사를 통해 보니까 어때? 아, 얘 염색체가 이상하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 이상은 무엇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다? 양수 검사나 무슨 검사야? 세포 육모막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거의 태어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니? 근데 이왕 시작한 거, 자, 봐. 다음 시간에 할게. 우리 유전자 이상은 배웠어.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는 멀쩡해. 왜 배웠잖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더라?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배웠잖아. 걔는 염색체는 멀쩡하다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하나 이상하지. 요 유전자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얘가 만드는 단백질의 형태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상은 이 검사로는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알겠니? 유전자는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DNA의 배열 순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양수 검사나 또는 핵형 분석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돌연변이 중에? 무슨 돌연변이 알 수 있는 거야? 염색체 이상은 알 수 있어도 유전자 이상은 알 수가 없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쉽죠?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자, 갑니다. 이번에 이제 얘가 이제 어려운 거야. 두 번째 이제 얘인데. 자, 봐. 이번엔 무슨 돌연변이야? 염색체 이상 계속 가는 거야.
이번엔 뭐야? 염색체 수가 이상해. 염색체 수가 이상하다고. 자,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다르게 갈게. 자, 갑니다. 돌연 변이야. 돌연 변이 중에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염색체 이상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염색체 이상이야. 그런데 염색체 이상에서도 방금 모양 이상한 걸 배웠어. 이번엔 뭘 배우려고 그래? 수가 이상한 거야. 염색체 수가 이상한 거야. 염색체 수가 이상해. 알겠니? 요건 단어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염색체 수가 이상한 것도 이건 단어만 알아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건 단어만 나와. 혹시나 몰라서 배수성이라고 있어. 이건 단어만 알아도 배수성. 배수성이라는 건 염색체 수가 그렇지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정상으로 태어나면 염색체 수가 몇 개야 돼? n으로 표현하면 2n개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염색체 수가 태어났는데 배가 되는 거야. 3n개의 아이가 태어나. 4n개의 아이가 태어나. 4n개의 아이가 태어나. 5n개가 태어나. 이런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염색체 수가 뭐 배가 돼서 태어나는 거야. 이건 동물 세포에서는 아주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 식물 과정에서는 가끔 나타나는 거야. 동물에게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동물은 거의 안 나타나.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배가 된다 그래서 이름이 배수성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시험 문제로 만들 수는 없는데 식물에서는 주로 나타나. 그리고 식물에서는 어때? 인간이 이걸 이용하기도 해. 씨 없는 수박 대표적인 삼행개야. 씨 없는 수박 봤지? 그래서 얘가 염색체 수를 삼행개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뭐가 안 만들어져? 그 씨가 안 만들어지더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겠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위대한 생물학자가 만든 거지? 됐어요? 그 씨가 좀 어때?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씨 없는 수박 거의 없어. 있어 없어? 없지? 됐니? 씨는 없는데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공을 못한 거야. 알겠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배수성을 이용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됐어요?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라는 거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배수성 말고 뭐라래? 이수성이라 그래. 이수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수성을 배우는 거야. 이수성.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가 이상해. 염색체 수가 이상한 건 배수성과 이수성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수는 뭐야? 이자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다를 이자야. 염색체 수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수성이면 보통 염색체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많이 바뀌어도 뭐 2개 이상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하나, 2개가 많은 애가 태어나거나 하나, 2개가 적은 애가 태어나기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인간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 이상이고 염색체 수 이상에서는 주로 이수성 돌연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용어 이수. 알겠어요? 배수. 알겠죠? 자, 갑니다. 이거 줄게. 그러면 이수성 돌연변이가 나오겠지. 원인, 답이야. 원인이면서 답이야. 원인이면서 답. 원인과 답. 원인이면서 항상 답이야. 바로 뭐야? 염색체 비분리. 염색체 비분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여기 있는 거야. 염색체 비분리.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답 뭐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알겠죠? 끝.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뭐 할 거야? 라는 거지. 내가 뭐 할 거니? 내가 뭐 할 거야? 염색체 비분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는 거지.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또 해야 돼. 또 할 거야. 뭐 또 할 거야? 그렇지.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또 할 거야. 자, 생세포 분열 과정 합니다. 한 100번 한 것 같지만 또 한다. 자, 지원기. 아까 한 거야. 하얀 거. 아까 할 거야. 노란 거. 요렇게. 하얀 거, 노란 거. 됐어요? 그럼 얘가 갑니다. 지투기. 하얀 거 내려와라. 하얀 거 내려와라. 노란 거 내려와라. 노란 거 내려와라.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정상으로 분열되는데 이거 G2기죠. 또는 M1기죠. 자, 봐. 여기서 정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상. 자, 정상으로 세포 분열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저 하얀 것과 노란 거는 무슨 세포야? 상동염색체야. 세포가 아니라 상동염색체야. 그럼 자, 봐. 1차 분열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하얀 거 이쪽으로 가고 노란 거 이쪽으로 가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1차 분열을 뭐라 불러? 1차 분열을 뭐라 부르니? 1차 분열을 뭐라 불러? 1차 분열을 뭐라 불러? 1차 분열을 상동염색체가 뭘로 나눠진 거야? 염색체로. 상동염색체가 염색체로야. 아, 상동염색체가 뭘로 나타나져야 돼? 염색체로 나눠져야지. 상동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져야지. 이게 몇 차 분열이야? 1차 분열이잖아. 우리 이거 굉장히 맨날 했던 거 아니야? 맨날 했던 거잖아. 그지? 정상적으로 분열되면. 그럼 2차 분열 봐. 정상적인 거야. 2차 분열 봐. 2차 분열되면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얘가 이름 뭐야? 염색체지. 그럼 얘가 분열되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분열되면 얘 이렇게 잘라지고 얘가 이렇게 잘라지고 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염색체. 얘는 뭐야? 염색? 그렇지. 분체. 갑니다. 2차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뭘로? 분체로. 이게 2차 분열인 거야. 그러니까 2차 분열은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분열이잖아. 알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분열인 거야.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염색체 분열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2번. 여기 몇 차 분열? 1차 분열. 얘는 몇 차 분열? 2차 분열. 그러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봐라. 대표적으로 얘가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 이수성인데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게 뭐야? 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니? 여기서 일어났니?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거야.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니?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니? 그거 찾는 게 가장 기본형이란 말이야.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났니? 알겠니? 오늘은 수업을 하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뭘로 찾으면 돼? 남자의 생식세포의 성염색체로 찾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상동염색체니까 여기서 분열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분열이 일어났는지 어려워 찾기가. 누가 분열이 일어난 거야? 누가 비분열이 일어난 거야? 누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어렵다고. 근데 남자의 생세포는 좀 찾기가 쉬워. 한번 해볼게. 자, 이제부터 봐라. 남자로 예를 들자. 짜잔. 남자 거야. 뭐 할까? 기호로 써도 알아? 기호로 한번 써볼까? X, Y. 지원기야. 처음이니까 오늘 천천히 해서 자, 봐. 다시 봐. 기호로 해볼게. 저렇게 그리려니까 힘들어서 그래. 됐어? X, Y. 자, 이렇게 쓰니까 무슨 기야? 지원기지, 이게. 그럼 G2기 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야 돼? 놈이 좀 바짝 붙여가나? XX, YY 이렇게 되겠지. 나가. 됐지? 여기까지 정상이다. 자, 뭐 할까? 1차 분열 비분리를 해볼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1차 분열 비분리를 하면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여기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1차 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1차 분열 비분리.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염색체로 돼야 되는데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상동염색체가 어때? 그대로 다 내려가는 거지. 염색체로 안 나눠졌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쪽으로 다 가. XX, YY. 이쪽으로는 안 가.
됐어요? 1차 분열 비분리야. 잘 봐. 계속 간다. 그럼 2차 분열은 조그맣게 그릴게. 정상적으로 다 잘 됐어. 그럼 2차 분열에서는 뭐가 돼야 돼?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돼야 되니까 요 XX가 염색체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돼. YY도 염색체지. 얘네들도 잘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뀌어서 모양이 바뀌면 뭐가 돼야 돼? 정자가 돼야 되겠지. 요 정자에 뭐가 있어? 그렇지. X도 있고 Y도 있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면 모든 난자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정상 X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정자가 가서 수정이 됐네요. 이 정자가 와서 수정이 됐네요. XY. 와우. 그럼 누가 태어나는 거야? 그렇지. X 하나, Y가 태어나야겠지. 그럼 다른 상염색체는 정상이야. 내가 그린 거 아닌 건 다 정상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가 태어나? 상염색체 44개는 정상인데 XX, Y. 상염색체는 정상인데 XX, Y가 태어나버린 거야. 됐니? 이걸 우리가 기호로 핵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 EN 플러스 1이 된 거죠. 하나가 더 많다고 해서. EN 플러스 1이야. 이건 조금 이따 쓰자. 지금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원리 설명하는 날이야. 그럼 자 봐라. 얘가 수정되니까 첫 번째 봐. 얘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 같아? 나무나 얘 남자 여자야? 남자 같다고? 여자? 둘 중에 하나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왜 남자야? 혜원이가 고집스럽게 남자라고 우기는데 왜 남자야? 그래요. Y가 붙어 있으면 남자야. 성별은 X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성별은 Y가 결정하는 거야. Y가 있으면 남자, Y가 없으면 여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X가 많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X 염색체가 관련 없고 Y 염색체가 있으면 남자, Y 염색체가 없으면 여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Y가 있어야 남자지. 어떤 남자야? 그렇지. X가 너무 많아서 여성스러운 남자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여성스러운 남자가 되겠지. 이런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얘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봐. 선생님이 이걸 딱 보고 얘는 1차 분열 비분리라는 걸 알았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1차 분열 비분리인 건? 그렇지. XY가 상동염색체잖아. 물론 진짜 상동염색체는 아니지만 XY는 상동염색체 뭐 하자 그랬어 우리가? 취급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상동염색체가 또는 이거 생세포라 그러지? 이건 또는 뭐라 그래? 정자 생세포라 그러지? 선스토프에 상동염색체가 다 내려갔단 말이야. 상동염색체 생세포가 다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됐어요? 상동염색체가 다 내려갔지? 그럼 뭐가 돼야 돼? 됐어? 1차 분열 비분리야. 이해 됐니? 저는 머릿속에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저 중요한 건데 한 놈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할 때 나갔어. 그러니까 이해 됐어? 자, 예로 들어 드릴게요. 한 놈이 나가가지고 자리를 비울 때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예로 나오면 이런 경우지. 잘 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가면 유전하고 엮인다 그랬지. 겁나 어려워지면 되는 거야. 엄마, 엄마. 생명이야. 그냥 쓰자. 생명. 어떻게 써야 돼? 에이씨. 그냥 써줄게. 잘 봐. 생명. 엄마 생명이야. 됐니? 아빠 정상이야. 짜잔.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엄마 생명이야. 아빠 정상이야. 그 아들은 뭐 돼야 돼? 생명이 나와야 되겠지. 정상인 아들이 나왔어. 됐어? 정상인 아들이 나왔대. 그러면 정상인 아들이 나온 건 돌연변이가 아니로서는 불가능해.
알겠니? 그거 왜 가능한 거야? 정상인 아들이. 일단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Y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 엄마한테 X를 받았으면 남자는 무조건 생명이 돼야 되겠지. 남자는 무조건 생명해야 돼. 근데 분명히 지문에 엄마가 생명인데 정상인 아들이래. 이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아,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지. 돌연변이가 나타났겠구나. 왜? 정상인 아들이 되려면 엄마한테 X 프라임 X 프라임 말고 아빠의 X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뭘 받아버린 거야? X, Y를 다 받아버린 거지. 그럼 엄마한테 생명 유전자 하나 더 받더라고 하더라도 됐어요? 그럼 봐라. 이런 아들이 태어났어. 남자야. 근데 X가 있으니까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얘가 뭐야? 우성이지? 우리 유전 배웠지?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태어난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라이인가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아, 그럼 이제 뭐 있어요? 지문에? 됐니? 아빠든 엄마든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그럼 딱 보자마자 아는 거야, 우리는. 응? 아, 엄마한테 X를 받더라도 아빠한테 X, Y를 다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이제 봐. 조금 더 어려워줄게. 엄마 생명, 아들 정상이지. 근데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핵상이 정상이래. 아들의 핵상이 정상이래. 또는 아들의 핵형이 정상이래. 아들의 핵형이 정상이래. 아들의 핵형이 정상이야? 그럼 이건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정상인 아들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XY는 가져야 되겠지. 그럼 엄마한테 뭘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 얘하고 얘를 받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비분리 한 번, 아빠한테도 비분리 한 번 일어날 수 있겠지. 물론 자연계에서 그럴 확률이 나올 확률은 수천억 분의 1이겠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래, 방금 전에 예를 든 두 경우 다가 아빠한테 XY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빠한테 XY를 다 받아야 되니까 아빠의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1차. 결론 다 했는데 다 오네. 1차 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아는 친구들은 굳이 막 이런 걸 안 해보고도 상황상 아빠의 1차 분열 비분리일 때만 가능한 조건인 거지. 지금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1차 분열 비분리인지 어떻게 찾아? 상동염색체가 다 나타나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시험 문제를 쉽게 내려면 아빠 걸로 시험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물론 어렵게 내려면 엄마 걸로도 낼 수 있어. 알겠니? 그러려면 다른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보여줘야 되겠지. 유전 형질이. 지금은 예로 들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였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자, 봐. 이 유전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 요거 조금만 확대할게. 요 부분이 아니야. 요 부분. 요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우리 남은이도 지금 이걸 질문하려고 기대하고 있어. 딱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 자, 봐.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이게 XX고 이게 YY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분리될 때 여기가 몇 차 분열이야 지금? 2차 분열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분열되고 여기에 X 하나, 여기에 X 하나, 얘가 Y 하나, 얘가 Y 하나 돼서 이 그림인 거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얘가 다 내려가서 XX가 되고 얘가 다 내려와서 YY가 될 수는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없어. 알겠니? 왜 없냐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2차 분열에서는 무슨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염색 분체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 분열은 뭐가 나와? 방추사가 나왔지. 그 방추사가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염색체에 연결돼서 염색 분체를 끊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려면 2차 분열인 이 지점에서 방추사가 어디에 가서 연결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상동 염색체에 가서 붙어야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분열은 무조건
염색체가 염색 분체를 나누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2차 분열인데 XX 내려가고 야, 안 돼.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많아. 가끔 많아? 이상한데? 가끔 있어.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2차 분열에서는 무조건 무슨 분열만 나타나야 돼?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가는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1차 분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고요. 2차 분열 비분리로 예를 가볼게요. 또 간다. 좀 지웠다 볼게. 우리 책에는 예가 많이 없어서. 자, 갑니다. 정상 XX, YY 이렇게 된 거야. 자, 1차 분열 정상으로 갔어. 1차 분열 정상으로 갔어. 정상으로 갔다. 가자.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상동염색체는 분열 잘 됐지? 1차 분열 성공. 2차 분열. 이렇게 되겠지. 뭐 할까? 한쪽으로 몰려갔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가 정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얘가 정자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Y가 두 개야. Y가 두 개일 수 있어. 알겠니? 그러면 봐라. 얘가 일단 또 이 얘기는 하고 갈게. 난자에는 뭐만 있어? X 하나 있지. 근데 정자에는 Y가 두 개 있지. 됐어? 그럼 얘는 일단 남자야 여자야? 일단 남자야. X, Y, Y니까 일단 남자야. 물론 다른 건 염색체는 그대로야. 정상이야. 상염색체 44개는 정상인데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네.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EM 플러스 얼마면 돼? 하나 더 많다고 해서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잘 봐. 일단 이 증상 가고. 얘는 남자야 여자야? 일단 남자야. Y가 두 개나 달렸어. 일단 정상이야. 정상? 남자야. 그냥 어떤 남자야? 이름은 슈퍼 남성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남성성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어때? 덩치가 좀 커. 알겠니? 몸집이 크고 키도 크고 덩치가 크고 남성으로 보면 과다야. 아주 경미한 지적 장애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는 얘가 머리가 나쁜지 아닌지 잘 모르는 정도의 아주 경미한 지적 장애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너무나 과하니까 어때? 왜? 생각나는 애 있어? 그 실명 토크하면 큰일 난다. 여기서 실명 토크 던지면 곤란하다.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경미한 지적 장애 나타나는데 성격이 좀 포악하대. 자제력이 좀 없어서 굉장히 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일이 나타. 흉악범들, 덩치 큰 흉악범들 있지. 이런 경우가 좀 많대. 알겠어요? 슈퍼 남성 증후군이야.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자, 봐.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이 문제가 나왔어. 보는 순간 2차 분열 비분리야. 어떻게 알았어? 이 문제 나왔어. 2차 분열 비분리 어떻게 알았어? 그치? YY가 같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건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 아니야? 아니지. 동일한 염색체잖아. 동일한 염색체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염색체인데 어떻게 해? 그치? 그냥 나왔지? 오케이. 이렇게 됐죠. 동일한 염색체야. 상동염색체, 비상동염색체, 같은 염색체가 두 개나 있는 거잖아. 복사본이 두 개나 들어있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서는 정상으로 분열되고 여기서 얘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열돼야 되는데 염색체 두 개가 분열이 안 되고 그랬더니 염색 분체가 두 대로 내려와서 염색체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요? 이런 경우가 되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얘가 되면 얘 봐. 얘가 되면 어떻게 돼? 이쪽에 얘가 내려갔다면 이쪽에 XX가 다가고 한쪽에 X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정자에 뭐가 있어? X가 두 개 있는 애들도 있겠지. 정자에 X가 두 개 있는 애가 있어. 정자에 X가 두 개 있는 애가 있다고. X가 두 개야. 정자에 X가 두 개네. 그럼 수정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X가 세 개네. X가 세 개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슈퍼 여성증후군. 여성성이 너무 강해. 여성성이 너무 강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성성이 강한 거지. 됐어요? 실제 증상으로는 어때? 와, 신체적으로 여성성이 강한 것보다는 굉장히 수줍음이 너무 많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남자랑 이렇게 눈이 뭐 마주치지 못한다든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대. 요즘 선생님도 부끄러움이 좀 많아졌는데, 알겠니? 선생님도 요즘 되게 부끄러움 많지.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한대. 내 말 이해 갔어? 자, 예로 들어볼까? 언제 가능할까? 주로 이런 문제는 이런 게 좀 어려웠다. 엄마 아빠 정상이야. 엄마 아빠가 정상이래. 엄마 아빠 분명히 정상이라 했어. 알겠니? 엄마 아빠 정상이라 했어. 네 생명에 대해서. 근데 생명인 딸이 태어났어. 응? 엄마 아빠 정상이래. 엄마도 생명 아니고 아빠도 생명이 아니야. 근데 생명인 딸이 태어났어.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무조건 2차 분열이야. 엄마도 정상이고 아빠도 정상이지. 근데 생명인 딸이 태어났으니까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뭐야? 보인자였겠지. 엄마 입장은 어쨌든 생명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빠는 생명유전자가 없다는 게 증명된 거지만 엄마 정상, 아빠 정상이면 아빠는 생명유전자가 없다는 게 증명된 거지. 근데 엄마가 정상이라 그래서 생명유전자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 됐니? 하나는 정상유전자, 하나는 생명유전자를 갖고 있는 보인자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딸이 생명이 태어났어. 딸이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1차 분열 비분리면 안 태어나. 엄마가 1차 분열 잠깐 갔다 올게. 엄마가 1차 분열 비분리면 얘가 엄마야. 하나 보인자라면 복제돼서 생명유전자 하나, 정상유전자 하나인데 이게 1차 분열 비분리면 얘가 다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한쪽으로. 이쪽으로 볼게. X', X', XX 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차 분열 비분리면 생명유전자와 정상유전자가 같이 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자손한테 가면 X', X가 있지. 생명유전자와 정상유전자가 같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딸이 됐다 하면 얘는 무조건 정상유전자가 생명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설명할 수가 없지. 내 말 방금 말 이해됐어? 됐니? 그러니까 엄마도 정상이고 아빠도 정상인데 딸이 태어났어, 생명인. 그러니까 엄마 쪽은 의심해야 되는데 엄마에서 1차 분열이면 생명인 딸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죠? 딱 하나밖에 없지? 바로 뭐야? 엄마 생세포 번역 과정에서 X염 세체가 2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가능해. 2차 분열 비분리를 설명해 줄게요. 자, 봐. 엄마가 보인자야. 그럼 여기는 복제니까 별건 없어. 그랬더니 1차 분열 정상이야. 1차 분열 정상. 1차 분열 정상이야. 그러면 어때? 이쪽에다 정상유전자 보내자. 그럼 이쪽에다 생명유전자 보내자. 이렇게. 1차 분열 정상된 거지. 근데 2차 분열에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열될 때 됐니?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 버리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에서 어떻게 돼야 돼? X'인 난자가 만들어져 버리면 됐어요? 그럼 이 난자에는 뭐가 있어? 난자에 X'이 있어 버리는 거지. 됐어요? 근데 정자에 X염색체도 Y염색체도 없는 애가 수정이 된 거야. 알겠니? X염색체도 Y염색체도 없는 애가 수정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 문제상에서. 알겠니? 어쨌든 그 조건이 태어나려면 됐네. 얘 핵경이 정상이라면 무조건 엄마 쪽에서 2차 분열 비분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조건이야. 이걸 유전을 알아야 지금 선생님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또 왜요?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야. 알겠니? 엄마한테 생명염색체가 있으니까 딸이 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야, 이거 몇 달 전으로 가야 돼. 알겠니? 한 2달 전으로 가야 돼. 우리가 2달 안 된다? 한 달 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유전하고 연결돼서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가르쳐주는 포인트는 뭐야? 염색체 비분리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맨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물론 지금은 기본 스탠다드형인 거고 이걸 이제 막 응용하고 미리 막 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건데 일단 기본형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성염색체로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염색체 비분리. 뭐라고? 염색체 수 이상. 내가 말하는 수 이상은 수, 달을 이자, 수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내지 두 개까지. 알겠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염색체가 이상한 거야. 알겠니? 물론 아까 걸로 다시 갔다 올게. 그럼 얘도 요즘 태어나 안 태어나? 그렇지, 잘 안 태어나. 이런 애들은 요즘은 거의 잘 안 태어나는 거야. 알겠니? 왜 그래?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거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태어나진 않아. 됐습니까? 자, 이름 갑니다. 이름 외우러 가야 돼. 이건 이름은 좀 외워야 돼. 이름 좀 외우러 갑니다. 염색체 수이상. 그래서 대표적인 염색체 수이상으로는 설명은 성염색체로 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제 상염색체 수이상과 성염색체 수이상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책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성염색체 수이상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겠지. 왜냐하면 성염색체 수이상이면 저게 X염색체, Y염색체. 그러면 엄마 건지 아빠 건지 엄마의 1차 분열 비분리인지 아빠의 1차 분열 비분리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상염색체 비분리는 굉장히 까탈스러워, 문제 풀기가. 그래서 좀 어려워.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염색체 수이상이야. 상염색체가 이상해. 그러니까 얘가 가장 인간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염색체 수이상이야. 그래서 상염색체 비분리니까 성염색체하고는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다운 증후군인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 그럼 21번 염색체가 아빠 쪽에서 비분리야, 엄마 쪽에서 비분리야? 그치? 그건 잘 모르는 거지, 저게. 아빠의 정자 생성 과정에서든 엄마의 난자 생성 과정에서든지 이건 잘 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상염색체 비분리는 부모의 어느 쪽인지는 어떤 조건을 주지 않으면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야. 그럼 이제 나한테 뭐 하겠어? 찾으려면 조건을 뭘로 주겠어? 그렇지, 우리 유전에서 주겠지. 유전병 우성유전과 열성유전을 가지고 저게 엄마한테서 비분리를 된 건지 아빠한테서 비분리된 걸 우리 보러 찾으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유전하고 묶어서. 알겠어요? 자, 21번 비분리 갑니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비분리니까 성별과 무관하게 태어나지.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 그래서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 수로 보면 몇 개 해야 돼? 47개지. 정상이 46개니까. 거기 하나 더 많으니까. 정상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21번 염색체가 47개입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이름은 그냥 간단해. 다운 증후이죠? 다운. 이름이 다운이야, 다운. 됐니? 그래서 우리 영어 잘하잖아. 됐니? 다운 무슨 뜻이야? 그 높다란 뜻이지? 역시 잘해. 됐니? 다운. 됐니? 다운 높다란 뜻이지? 아, 그래? 네가 거기서 묻고 네 그래 버리면 나는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 됐니? 근데 야, 이제 다운 증후야. 무섭지? 다운. 왜 다운이야?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운 증후야. 지적 능력이 8살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지적 능력이. 굉장히 지적 장애가 좀 심해.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심장 기형이어서 또 지적 능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장 기형이 나타나.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과 눈 사이가 멀어. 그러니까 약간 눈과 눈 사이가 멀고 여기는 안 쓰이는데 혀가 좀 두꺼워. 혀가 두꺼워서 혀가 혀 쪽에 못 들어가. 입속에 다 못 들어가서 항상 입이 좀 벌려져 있어. 알겠어? 됐어? 그리고 어때?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상체가 좀 발달해. 이렇게 어깨가 좀 넓고 하체는 조금 발달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상체는 큰데 하체가 작으니까 키가 좀 작고. 알겠어? 입은 잠깐 열려 있고 지적장애지.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흔히 봤어. 동네마다 다 이런 형 하나씩 있었단 말이야. 키는 작은데 어깨 떡 벌어져가지고 하고 막 다니는 형들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형들이 별로 없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요즘 병원에서 다 뭐야? 학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친구들 요즘 보기 좀 힘들어. 근데 원주에 와서 봤는데 나 이런 친구들 다니는 학교 있던데. 그 부건요가 앞에 가면 무슨 고등학교 하나 있지. 형편들이 어려워서 뭐 안 가봤나 봐. 알겠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 다녀.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보기가 조금 어렵지. 그다음에 똑같은 거야. 에드워드라는 사람한테서 처음 발견됐다 그래서 이건 에드워드 증후군이야. 얘는 18번 염색체 비불리야. 알겠니?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다운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항상 학경 분석할 때 시험 문제야. 학경 분석 표 나오지. 학경 분석 표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21번 염색체 3개인가 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학경 분석 표 볼 때. 그 다음 18번 염색체 3개인가 봐야 된단 말이야. 18번 염색체나 21번 염색체가 개수가 정상이야. 2개라면 아 얘는 상염색체 비불리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은 뭐야? 지적장애가 심하고 역시 마찬가지야. 심장기형에서 얘네들은 대부분 어때?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지. 자, 이제 얘 이름 외워야 돼. 아까 했던 것 중에서 2개만 나와 있는데 자, 우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염색체 비불리가 일어나는 거지. 성염색체 비불리가 일어나는 거지. 성염색체 비불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봐. 성염색체인데 X가 하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지. 정자 쪽에서 일어났는지 난자 쪽에서 일어났는지는 뭐야 돼? 어떤 상황 조건을 주겠지. 됐어요? 어떤 상황 조건을 줄 거 아니야. 아빠가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됐니? 아빠가 정상인데 됐니? 엄마도 정상이야. 근데 얘가 태어났어. 얘가 태어났지. 근데 얘가 생명이야. 얘가 태어났대. 터너 증후군이나 얘가 태어났대. 그럼 얘가 생명이야. 근데 아빠가 정상이라 그랬었지. 그럼 이 X 염색체는 무조건 누구 거야? 아빠 건 아니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빠가 정상이면 XY란 말이야.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X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대. 근데 얘가 생명이래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아빠 건 아니라는 거잖아. 됐니? 그럼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겠지. 그럼 얘는 엄마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상황을 주고 질문한다. 알겠니? 자, 갑니다.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름 외워야 돼. 이름 왜 외워야 되는 거야? 지문에 나온단 말이야. 3번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야. 번호 1번, 2번, 3번, 4번. 근데 3번 아이가 터너 증후군으로 태어났대. 그럼 터너 증후군이 뭐야? 글쎄? 잃어버리면 시작이 안 될 거 아니야. 이름을 외워야지. 터너 증후군. 그래서 X 염색체 하나만 나타나는 건 터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역시 X만 있지. Y가 없지.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Y가 없으니까 여자야. Y가 없으니까 여자야. 알겠니? 근데 XX가 돼 여자인데 X 하나만 있으니까 무슨 여자야? 그렇지. 여성성이 부족한 여성이야. 여성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별로 티가 안 나겠지. 여성성은 언제 나타나? 2차 성징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근데 2차 성징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성인데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춘기 후에 생리가 일어나지 않겠지. 생리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불임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라 여성성이 부족한다는 거,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는 건 여성 호르몬이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돼요. 평생.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약간 경미한 지적장애가 일어나고 약간의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약간 관절장애가 일어나. 그래서 관절이 조금 비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터너 증후군. 아까 했네. 와우. 클라이펠터 증후군이야. 클라이펠터 보니까 XX 뭐가 돼야 돼? Y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남자인데 어떻게 돼야 돼? X가 2개. X가 2개니까 이번엔 반대로. 얘하고는 반대지. 무슨 호르몬이 발달해? 여성 호르몬이 발달하고 남성 호르몬이 억제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 외간산 남자지만 남성의 생식기가 발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유방이 발달한다. 가슴이라고 안 쓰고 유방이라고 쓴 이유는 뭐야? 남자들이 운동해서 선생님 요즘 운동해. 막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젖가슴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유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성의 젖가슴이 만들어져. 알겠니? 왜 그러겠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됐어? 얘도 치료는 돼, 안 돼? 뭐 치료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뭐가 돼야 돼? 계속해서 뭘 갖다 공급해 준 거야. 그렇지? 남성 호르몬을 공급하면 되겠지.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계속 공급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아까 이름 외워야 돼. X 3개. 뭐라 그래? X 3개. 슈퍼 여성 증후군. 슈퍼 여성 증후군이야. 됐니?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X, YY. 뭐 돼야 돼? 슈퍼 남성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남자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여자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1차 분열 비분리인지 2차 분열 비분리를 찾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야. 제일 많이 연관되는 건 뭐야? 생명하고 가장 연관되면 좀 쉽고 생명하고 연관이 안 되고 다른 거랑 연관되면 어때? 굉장히 난도가 높아지게끔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들어가면 유전하고 비분리하고 같이 유전병하고 같이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아주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왜?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거야.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계도를 단순하게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얘 나오고 뭐 얘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얘가 1번 자녀, 2번 자녀, 3번 자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문상에 보니까 3번 자녀는 뭐 됐대? 돌연변이가 일어났대.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기억, 니은, 디귿해서 기억, 니은, 디귿해서 이 얘는 얘네들에서 질문해. 니은은 얘네들에서 질문해. 그럼 디귿은 누구한테 질문해? 얘에 대해서 질문해. 3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의 유전관계, 얘의 돌연변이까지도 계산해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몇 번 풀어야 돼? 같은 문제인데 3번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푸는데 5분 또는 5분을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18번에 보통 배치가 돼. 18번, 19번에. 그러니까 몰라서 안 푸는 게 아니라 저 문제 풀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앞뒤로 문제가 다 밀려나가겠지. 그래서 안 푸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재학생들은 잘 안 풀고 재수생이 되면 좀 다르지. 재수생이 되면 1년 내에 공부만 해야 할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걸 푸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 훈련. 그래서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걸리는 문제를 막 3분 안에 푼다든가. 그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습관화가 되는 거야, 스킬이. 그 정도 돼야 돼. 나중에 우리는 지금 내신 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러해서 어렵구나. 생물에서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어때? 시간 낭비하고 죽는 거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죽는 거야. 아예 어려워버리면 손을 안 댈 텐데. 알겠지? 아까 한 대로 우리가 아빠가 했지. 이거 문제 보통 읽으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단 말이야. 엄마 정상인데 딸이 생명이 나온다든가. 알겠어요? 좀 바쁘니까 가자. 자, 이제 원인 가겠습니다.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그건 알려진 바는 없어.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거지. 생세포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산모의 나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산모가 30대 전 나이, 30대 전, 20대겠지. 그러니까 20대에 출산한 자녀는 대부분 신생아에서 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질병, 즉 다운증후라든가 터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어난 애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지. 근데 30세가 넘어가거나 특히 40세 넘은 산모에서는 이 1000명당 발생하는 비율이 어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모의 나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뭐가? 난자 생성 과정과 나이랑 관련이 깊다는 거지. 원인은 모르지만. 알겠니?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많은 산모, 즉 나이가 많을수록 난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론 중에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애를 일찍 낳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즘 일찍 낳나 안 낳나? 안 낳지.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그런 거야? 자, 봐. 옛날로 얘기해 가자.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 됐니?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 45.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5이었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45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45 전에 죽는 애들도 많고 45 넘어서 사는 애들도 어느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45이 평균 수명이라고. 알겠니? 그럼 몇 살에 애를 낳아야 돼? 내가 45에 평균에 죽는다면 내가 20살에 애를 낳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20살에 애를 낳으면 내 애가 10살 될 때 내가 몇 살이야? 30살이잖아. 그럼 이제 죽을 나이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내 아이가 10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살에 애를 낳아도 늦은 거야. 조선시대 해봐야 100년 전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신체 구조가 100년 전이면 우리가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뭐 해왔어?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20대 전에, 최소한 20대 전에는 애를 낳았어야 되는 거야, 우리 몸 자체가. 알겠니? 근데 인간의 수명이 100년 만에 어떻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지금 여성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래? 80이 넘었대. 알겠니? 80 몇 살이라던데? 여자가 80 몇, 남자가 70 몇 이렇게 됐던데? 그러니까 요즘은 애를 40에 낳아도 어때? 넉넉해. 내가 40에 애를 낳는데 나 죽으려면 앞으로 40년 남았잖아. 내가 애를 40에 낳아도 내가 60이 되면 내 20살이야. 그러니까 40에 낳아도 괜찮지. 요즘은 결혼 연령기가 뒤로 간 게 정상인 거야. 그 옛날에 무슨 TV 봤는데 무슨 패널이 나와가지고 애들, 여자들 보러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막 패널이 그러던데, 욕하면 안 되지. 세태를 모르는 거야. 아니, 요즘 20애 낳으면 어떻게 큰일 나, 잡혀가. 알겠니? 여자들 일찍 낳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간이 진화돼서 살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하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버려? 그래, 나 엊그제 무슨 TV 봤는데 그 개그맨인가? 뭐 개그우먼인가 하는 여성분이 나이는 먹고 결혼하긴 싫은데 결혼은 하겠대. 근데 나이는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난자를 냉동하잖아. 요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어린 나이에 난자를 냉동해 놓는 거야. 좋은 방법이라고 난 생각해. 알겠니? 그러니까 내 신체 구조가 가장 왕성할 때. 알겠니? 그럼 난자를 냉동해 놓고 나는 늦게 결혼하고. 물론 결혼은 알아서 해라. 됐니? 영상 녹화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알겠니? 결혼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알겠니? 우리 신체 조건이 이렇다라는 건 알고 있자고. 알겠니? 남자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성과 나이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정자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좋은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때가 20대.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도 내가 결혼 늦게 할 것 같다 싶으면 이거 20대 후반 지나가서 야, 이거 내가 결혼을 못하거나 늦게 하겠는데 그러면 됐니? 냉동해놔라. 알겠니? 가장 좋은 걸로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장들은 알고 있어야 돼. 너 왜 표정을 찌그려? 야, 내가 지금 수업하는데 너 왜 장훈아 왜 인상을 막 버럭버럭 쓰고 있어? 왜 그런 거야? 이상한데?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꼭 수능에 나오는 그런 문제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야 돼. 이런 것들도. 왜 그래? 아주 포괄적인 면접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너는 생명과학과라든가 생명공학 쪽에 가면 면접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거야. 알겠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불임, 난임, 그 다음 또 뭐 있지? 인간의 수명.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늙고 있잖아. 그때 대두되는 문제. 알겠니? 그럼 문제점. 알겠니? 면접관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 평균 수명이 80. 너희들 때는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90일 넘어서 평균 수명이 10몇 년인가 20몇 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온대. 내가 읽은 책이야. 평균 수명이 20년 이내에 100세가 온대. 복인가 축복인가야. 복이야 축복이야. 아니야 복이야.
불행이야? 알겠어? 복이야, 불행이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책의 주제는 뭐야? 결코 행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평균 수명이 100이면 재수 없으면 124는 산다는 거야. 아, 평균이 100이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조금 오래 살았네요. 그럼 120세야. 그럼 그 책에서의 주제는 뭐냐? 뭘 준비하라는 거야? 그래, 노후를 준비하는데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네? 우리가 정년을 맞이하는데 몇 년이면 정년을 맞이해 요즘? 65세면 정년이야. 그럼 65세면 정년이지. 그럼 내가 무슨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65세면 그 직장을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죽으려면 40년, 50년은 남았어. 평균 40년은 남았고 좀 오래 살았으면 60년은 남은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직업 없이.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명도 늘어나야 되고 건강도 늘어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반 시스템이 갖춰준 상태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사회적인 기반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평균 수명만 오래 산다고 결코 좋지는 않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또 얘기가 많이 딴수로 간다. 우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저쪽에 가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내 학원이니까 뭐 세미나 할 일이 없어서 하는데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아. 왜 공부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냐면 잘 봐. 옛날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평균 수명이 60대일 때 60이 안 되던 시절에는 봐봐. 서울대를 나오고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몇 살이야? 27살이야. 그럼 기껏 27살에 서울대 졸업장을 갔지. 몇 년 써먹어? 그 서울대 졸업장으로. 30년에서 30살, 30살부터 60살까지 못 써먹어. 60이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면 그 졸업장을 가지고 내가 서울대 나온 남자를 30년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군대를 나오는 것도 좀 짧게 나오지만 어쨌든 뭐 군대까지 해서 휴학까지 했다 치자. 내가 만약에 30살에 서울대를 나왔다 치자. 그럼 내가 서울대 선으로 몇 년 살아가? 지금은 60년 살아갈 수 있어. 60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고.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부가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누가 그래? 앞으로 뭐 학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 저 새끼 아는 놈이 없어. 학벌은 직업을 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인단 말이야. 결혼할 때, 누군가 첫 만났을 때. 모든 기준으로 쓰는 게 1번이 학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직업을 구할 때만 쓰는 건 아니란 말이야. 대학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어. 그래, 잘 살 수 있어. 대학 안 나와도 돈 잘 벌 수 있어. 잘 벌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근데 서울대 나오면 어떻게 돼? 지금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내가 정의할 수 있단 말이야. 잘 못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 버려.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학벌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증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요. 제가 어느 회사에서 직책이 무엇이고요. 제가 번 돈이 얼마고요. 제가 아파트가 몇 평이고요. 제가 강남 대치동에 살고요. 쓸데없는 말을 겁나 해야 되는 거야.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알겠니? 근데 내가 서울대 나왔거나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다른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와우. 그건 지금도 TV에서 항상 그러잖아. 난 그래서 그런 TV를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예능에서도 그러잖아. 사람을 막 놀려먹다가 쟤 서울대 나왔어. 와우. 개그맨이야. 개그맨 졸라 웃기고 막 못해. 막 무식한 얘기 하는데 한마디 딱 하지. 쟤 서울대 나왔어. 개그맨인데. 서울대 나왔어. 가수야. 우린 보통 가수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노래만 잘 부르면 되지. 근데 쟤 서울대 나왔어. 와우.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작을 때는 와 그런가 보다 짧았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됐네. 얼마나 공부의 부가가치가 높은지 알겠어? 겨우 걔 몇 년 공부해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쳤다 하더라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딱 6년 해서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로 자기 가치를 입증해. 이거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 평생 놀았어. 평생? 아니, 쏘리. 평생 논 게 아니라 6년 놀았어. 딱 6년 놀았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대학을 가거나 못 갔어. 그러면 자기는 평생을 그 6년 논 것 때문에 평생 가치를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너희들은 아직 학생이라 그 가치값을 몰라서 그러는데. 알겠니? 그래서 진짜 공부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가치 중에 부가가치는 가장 높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게 공부야. 알겠니? 어떤 새끼가 뭐 비트코인 샀다. 비트코인보다 100배 가치가 높은 게 공부라고. 알겠니? 비트코인 지가 올라가 봐야 돈값밖에 안 올라가잖아. 근데 학벌은 돈을 무시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알겠니? 키도 커져. 키 커진다? 알겠니? 내가 170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 나왔대. 갑자기 여자들이 15cm 크게 봐. 걔 170이라면 아니야 걔 185로 보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잘생겨져. 갑자기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애가 만났는데 뭐 생기게 졌다고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나 서울대 나왔다 그때 갑자기 그 얼굴이 잘생겨 보여. 알겠니? 피부도 좋아져. 뭐 피부가 막 썩음썩음해. 어떻게 뭐 피부가 썩음썩음해. 그때 아 서울대 나온 피부예요. 그때 와우 광택이 나는 거야. 거짓말 같지? 진짜야. 진짜야. 알겠어? 진짜야. 알겠니? 외모가 달리 보이고 키가 달리 보이고 피부가 달리 보이고 말도 달리 보여. 이게 선생님 많이 만났단 말이야. 대충 가면 서울대 나온 애들 많으니까. 난 서울대 안 나왔어. 알겠니? 내가 보면 어눌해. 내가 만난 사탐 선생님 중에 진짜 어눌한 새끼가 있어. 저 새끼 이상한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회식에서 대화를 하는데 짜증날 정도 말을 못하는 거지. 선생님들 모임에서 이 정도로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앉았는데 내 옆에 놈이 그래. 저 사탐 선생님 서울대 나왔대. 말을 이렇게 못하던데? 아니야 잘 들어봐 서울대 나왔대. 그래? 어디 나왔어? 했더니 서울대 사학과 나왔대. 그 다음부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야 잘하는구나. 달리 보이는 거야. 남자인 내가 봐도 그래도 남자였는데 달라 보이는 거지. 멍청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어때?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아, 저 새끼가 너무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해갖고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구나. 서울대 나와서. 알겠니? 공부 이력은 대단한 거야. 자, 가자. 미안해. 엉뚱한 데로 좀 갔어. 오늘 수업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 엉뚱한 소리 잠깐 했어.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뭐 하다 그런 거지? 얘야. 아, 출산이 산모의 나이가 우리가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 다른 말로 뭐지? 염색체 비분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뭐랑 연결될 수 있겠어? 인간의 수명과 출생하고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야. 고민해야 돼. 자, 계속 갑니다. 오늘 주제는 거의 다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지. 그래서 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계속 갑니다. 아니 어디 가냐? 오늘 문제 풀 생각 없어요. 이거야. 다시 봤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수업하고 두 번째 들어왔지. 자, 이게 다시 뭐라고? 양수검사. 이게 뭐라고? 육모막 검사. 그러면 육모막 검사하고 양수검사의 공통점은 뭐지? 태하의 무슨 분석? 핵형 분석이야. 그럼 태하의 핵형 분석을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염색체, 수와 모양을 알 수 있지. 그럼 아까 우리가 그런다 그랬었지? 뭐 나온다 그랬지? 아까 내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지. 쫙 이렇게 주는 거야. 자, 봐. 뭐 있어? 기억. 문제상에서 터너 증후군. 그러니까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터너 증후군이야. 뭐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을 읽어보면 터너 증후군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지문에다가 터너 증후군이다 이딴 소리는 안 나오고 지문이 길 거 아니야. 쭉쭉쭉쭉쭉 읽어봤더니 터너 증후군이야.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 됐어?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그럼 터너 증후군은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왜? 터너 증후군이 무슨 유전병이야? 염색체 수 이상이지. 염색체 수 이상이면 양수 검사를 통해서 핵형 분석을 하고 핵형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 염색체 수 이상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 더 가자. 쭉 읽어봤어. 쭉쭉쭉쭉쭉 읽어봤는데 뭐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빈혈증이야. 요건 우리가 고1 때 배워서 설명을 안 한 거야, 내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이게 무슨 유전병이지? 유전자 이상이야. 유전자가 이상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유전자가 이상해. 그럼 유전자가 이상하다는 것은 뭐야? 염색체 수나 염색체 모양이 멀쩡하다는 거지. 그러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쭉쭉쭉쭉 읽어봤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그러면 기억이 어때?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니? 사람의 돌연변이는. 내 말 이해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사람의 돌연변이가 수능 쪽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어렵지만 내신 쪽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니? 이름 외우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나. 왜? 왜? 주소 달라고 하면 되지.